강주야, 정신이 들어? 지금 1년이나 지났어. 쓰러졌던 서강주가 1년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리미 패밀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훈의 공격을 받은 서강주의 얼굴이 피투성이로 변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성훈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여전히 서강주의 주위를 서성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깨달았겠지? 돈은 약한 놈이 가져선 안 된다는 거. 서강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사해야 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망이가 서강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고 서강주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성훈의 패거리들은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됐어. 경찰 올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저놈은 이미 끝났어. 패거리들이 사라지고 난 뒤 도로 위는 고요했습니다. 서강주는 가늘게 숨을 쉬며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서강주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강주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점검하며 백지연과 지승돈에게 무겁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손상이 커서 지금으로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백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곧바로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나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지승돈은 백지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의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백지연은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주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돈을 포기했더라면. 침대에 누운 서강주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백지연은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강주의 차가운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백지연은 서강주가 마지막까지 중얼거렸던 이다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은 서강주의 입술에서 미약하게 흘러나온 말. 다림, 미안해. 그 이름은 백지연의 가슴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백지연은 손을 떨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서강주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다림이었는데 결국 백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은 백지연은 곧바로 이다림을 찾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다림이를 데려와야 해. 백지연의 눈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명이 또다시 백지연과 이다림을 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렴 세탁소 앞에 멈춰선 고급 승용차. 차에서 내린 백지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바쁘게 일하던 이다림이 고개를 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세탁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지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다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갑게 경계하는 눈빛이 단번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백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이다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다림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뜻대로 강주랑 헤어졌어요. 이제 됐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백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강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차가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백지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주가 깨어나질 않아. 순간 이다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지연은 이다림의 반응을 참아 바로 대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주가 김성훈한테 당했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다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눈동자에 백지연의 말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서강주 어디 병원에 있어요? 이다림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요. 강주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백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문득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강주가 마지막까지 이다림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백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강주가 다림이 네 이름만 불렀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어. 이다림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지연은 이다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이 백지연을 짓눌렀습니다. 병원 알려줄게. 강주한테 가. 백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이름을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다림은 쪽지를 쥔 채 급히 세탁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백지연은 세탁소 문 밖에서 떠나가는 이다림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이다림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까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강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기계 소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속에 서강주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다림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서강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그 손끝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이다림은 서강주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버리고 갔으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아무 말도 못해? 서강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서강주의 모습은 이다림의 가슴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병실로 들어온 백지연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림아, 이제 네가 강주 옆에 있어줘. 그게 서강주가 바랐던 전부였어. 이다림은 고개를 돌려 백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지연의 눈가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더라면. 백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그녀는 서강주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가만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주가 얼마나 다림이를 찾았는지 몰라. 이제 너라도 강주 곁에 있어줘.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다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다림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강주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느 날은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서강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병실 한편에서 백지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다림이 서강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장면을 보며 백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작에 내가 다림이를 만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 그럴 걸 그랬어. 백지연의 한숨은 병실의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다림은 한 번도 서강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로 와 서강주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 오늘도 나왔어. 이다림은 서강주의 곁에서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서강주가 대학 시절 즐겨 들었던 곡들이 병실에 흐를 때면 이다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 우리 같이 들었던 거 기억나? 네가 좋아한다고 나한테도 추천해줬었잖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정적뿐이었습니다. 이다림은 그 정막 속에서도 서강주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가 깨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네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내겐 행복이야. 어느 날 이다림은 서강주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소하는 날이야. 드디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어. 이다림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네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어. 우리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서 일어나줘. 그 말이 끝나자 이다림의 손끝에 서강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다림은 숨을 멈춘 채 서강주의 손을 살폈습니다. 강주야? 방금 움직였어? 이다림은 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주야, 들려? 나야, 다림이야. 이다림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운 순간 서강주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다림은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강주의 눈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서강주는 흐릿한 시야로 이다림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중 가야지. 다림아, 같이 가자. 이다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릴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서강주의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강주야, 정말 고마워. 정말 다행이야. 이다림의 목소리는 기쁨과 눈물로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서강주의 어깨를 부여잡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강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서강주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백지연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서강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지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주야, 우리 강주가 깨어났구나. 백지연의 목소리는 떨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서강주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하다, 아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백지연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백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그 말에 백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강주의 손을 꼭 잡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이다림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서강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강주야,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는 떠나지 마, 알겠지? 병실안은 이다림의 목소리와 백지연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서강주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